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 브라더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 예.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저 배 소장님, 네, 접종했어요? 접종해야죠, 저는. 그렇죠. 네. 예.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보여줄 뉴스 뭐죠? 36세 영선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네. 반전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등석, 2등석 말고 이준석 주세요. 말 그대로 국민이 선택한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살짝 이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뒤졌거든요. 근데 살짝 뒤졌어요.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한 결과에서 절반이 넘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에 1등석, 2등석, 뭐 이준석 주세요 그랬는데 베낀 거예요? 독창적인 거예요? 독창적입니다. 정말요? 지금 한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저 댓글 이런 거 살짝 본 거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대표 수락 연설 오전에 있었는데요. 이준석 신임 당대표 연설 일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빔밥의 고명들을 모두 갈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합니다. 뭐뭐 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고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여성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성에 대한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것이 상당한 개인의 개성을 꺾어버리는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청년다움, 중진다움, 때로는 당대표다움을 강요하면서 우리 사회의 달걀과 시금치, 고사리 같은 소중한 개성들을 갈아버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비빔밥론을 이제 주창을 했어요. 첫 네. 일성으로. 비빔밥 하면 또 뭐 뚱커벨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이준석 대표가 좀 연설 내용은 아쉽네요. 그냥 비빔밥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네.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비빔밥은 역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비빔밥, 전주 비빔밥이죠. 네. 뭐 그냥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돼요. 예, 알았어요. 예. 이거 다 했어요? 끝. 예. 정리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무슨 정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이제 고정관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빔밥의 그 고명처럼 그 여러 가지 색깔도 내고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그러한 이번 대선을 준비해 보겠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자 다른 내용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 등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 선발입니다. 연줄을 쌓으려고 하고 줄을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 자, 것입니다. 토론 배틀이나 또 연설 오디션을 이런 거 해가지고 대변인단을 모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배 교수님? 지금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탄생하는 데는 이준석식의 공정 경쟁의 가치가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여성할당제 폐지, 청년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공정 경쟁의 가치를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당직자들도 이 공개 경쟁 선발하겠다라면서 4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이다. 그럼 자격 시험이 뭐뭐 보느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본다고 그러고요. 자료 해석 능력, 독해 능력, 또 표현 능력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토론을 시켜가지고 이기는 사람, 그리고 연설을 시켜서 이긴 사람 이래가지고 대변인단 2명 또 그리고 상근 부대변인 2명을
공개 경쟁으로 뽑겠다라는 네.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신선한 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동시에 과연 이준석식의 공정 경쟁이 정의로운지는 좀 의문이에요. 네. 이준석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능력주의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주의 자체가 세습된 것이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나 능력주의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오히려 고착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공정 경쟁이 과연 상호 배치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배종호 교수도 이제 토론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잖아. 근데 듣는 앞으로 게 이게 있습니다. 토론 배틀을 통해서 네. 공개 경쟁 선발을 한다 그러는데 근데 말이에요. 공정 경쟁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 토론 배틀에서의 공정성은 이걸 어떻게 담보해서 대변인단을 뽑을 것 같습니까? 그건 이제 심사위원단을 정하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뭐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배심원단 또는 이제 심사위원단이 공정하게 선발이 된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 이준석 신임 대표를 이제 3번 국회의원 도전했는데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영선. 네. 그런데 이제 36살에 이제 당대표가 이제 탄생한 배경인데 이 힘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따라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준석을 통한 정치 혁명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신기원이 열린 건 사실이에요. 보니까 결국 이제 민심이 당심을 주도해서 이준석을 만들어냈는데 1차 예비 경선 때 51% 국민 여론조사에 이겼는데 보니까 이번 본 경선에서는 58%로 네, 58까지 더 나왔더라고요. 늘어났어요. 이런 것이 이준석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민심 투표는 그랬지만 당심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당심에서는 3%포인트 정도 졌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영선하면 잘 개념이 안 나오는데 빵선이거든요. 네. 무선이고 나머지 4명의 중진들 합치면 18선이에요. 이 18선들이 경륜, 경험, 또 개파 논쟁, 윤석열 배제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이준석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3%포인트 차가 밖에 안 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핵심 당원들도 이준석이 아니면은 국민의힘 미래가 없다. 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라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비록 3% 정도 뒤지긴 했지만 나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준석의 개인기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10년 동안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성장했고 특히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 그리고 어떤 논리적 이런 부분 가지고 또 선거운동에서 굉장히 참신했어요. 선거 캠프 안 했고 그래서 산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두 번째는 지원 차량도 없었고 또 지지 호소 문자도 없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혜택도 좀 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새몰이를 하면은 당심을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겠죠.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새몰이가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전배했으니까. 그렇죠. 비대면 SNS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준석 당 대표가 굉장히 강점이어서 이런 것들이 이준석 혁명을 현실로 만든 그런 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과제가 이 36세 30대 당 대표고 또 영선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이 당내 중진들과의 어떤 소통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보수 개혁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제가 너무 많아서요. 첩첩산중이다. 한 3가지만 얘기하죠. 3가지만 얘기해요. 네. 첫째, 안정입니다. 지금 완전히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당장 4명의 중진 경쟁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화합하고 협력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당직 인선입니다. 네. 당직을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직을 공정하게 적재적소하는가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야권 통합입니다. 어떻게 하면 야권 통합을 해서 정권을 가져오겠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인데 그래도 당장 윤석열 전 총장도 영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리두기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하고 합당 연대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세 번째로 홍준표 복당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첫 번째가 성사되지 않으면은 야권 통합이 어렵고 야권 네. 통합이 안 되면은 정권 승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준석의 새 정치가 뭐냐. 정책. 네, 파괴는 했는데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전, 정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좀 없어요. 뭐 말 실력, 네. 지금 뭐 이 대표 경선하면서 2주 내내 TV 토론회에서 사실 정책 얘기는 없었어요. 네, 비전도 별로 없었죠. 내년 대선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에만 좀 몰골해 있었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는 없고 말 실력만 있었다. 또 이대남 정서를 자극해서 갈라치기 했다. 또 엔티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보였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굉장히 바람에 많이 탈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비빔밥 논을 들고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뭐 쉽게 되겠죠. 보니까 당선 기자회견도 했는데 거기서도 뭐 복당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네. 금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그랬어요?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배준찬 수장, 네. 이런 야당의 변화 움직임이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매기 효과가 있겠죠. 분명히 매기 이제 효과. 여당이 사실은 기회는 먼저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난 이후에 청년 세대, MZ 세대의 염원을 풀어달라. 그런 사실 희망이 먼저 답지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것을 사실은 해내지 못한 것이 그 화근이 재보궐선거의 패배로 이어졌고 결국 LH 사태가 불거졌죠. 그리고 이준석에게로 넘어갔던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 세대로서 이준석 당대표가 부정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죠. 네. 우리는 그동안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기회를 안 줬어요. 저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선배 세대인데 저는 지금 현재 MZ세대가 이 분노한 표심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차기 대권은 저는 MZ세대가 결정한다고 봐요. 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난 서울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부동산 결정한다는 거 정확하게 지난해부터 적중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내년 대선 MZ세대의 이 염원을 더불어민주당이냐 또는 국민의힘이냐 또 다른 정당이냐 누가 그만큼 MZ세대 그럼요. 2030의 마음을 누가 가져올 것이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재용 교수님. 네.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주자가 누가 있을까요? 민주당의 차세대 네. 주자요. 네. 아 너무 갑자기 비약을 훅 해버렸는데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는 일단 국민의힘의 차세대 주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절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당장 이준석 돌풍으로 윤석열 지금 선두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나비 효과가 민주당 경선 구도에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박용진 후보 내지는 주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 뭐 5% 갑자기, 나왔더라고요. 예, 5% 넘으면서 3위로 뛰어 올랐거든요. 예. 따라서 불확실성 세계로 들어가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석방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구치소에서 나오는 그 장면, 네. 예, 거기에 푹 숙여 나오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그 상고심 결과부터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대법원이 이 유죄 판결에 근거가 됐던 항소심에서의 정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파기환송이 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실 때 몇 가지 혐의가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윤중천으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원주별장에서의 여러 차례의 성접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 지난 2011년 최 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은 것인데 네. 여기서 윤중천으로 받은 돈 그리고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혐의로 재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최 씨로부터 받은 4,900여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됐냐. 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검사가 항소심 정의신문에 앞서서 최 씨를 소환해서 대담하면서 해유 압박했을 가능성이 크다. 너 받았지? 줬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불리한 진술,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느냐
이 문제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파기환송됐고 이제 관건은 이 정언이 신뢰성이 있다. 이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검찰이 이제 입증을 네. 해야 되는 건데요. 공소시효가 오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됩니까? 밑줄 오늘은 준비 안 했구나. 10개를 치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개. 그렇게 밑줄을 함부로 치면 안 되죠. 준비해서 좀 오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배 교수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한마디로 경찰 초동 수사의 부실 수사 그리고 검찰 수사의 봐주기 수사가 뿌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배종찬 본부장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이번에 재판 혐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별장 성접대 문제 그리고 사업가 최모 씨 스폰서죠.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건데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 이미 넘어가지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 네. 그래서 면소 확정 판결이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천여만 원의 뇌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증언의 신빙성, 즉 왜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 앞두고 검찰이 소환해서 불렀느냐. 아무래도 재판 진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라. 라고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으로 보냈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무죄가 될 거니까 김학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아시겠지만 김학의 씨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미 검찰로부터 2차례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무혐의가 내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서 제재 수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혐의 자체도 사실상 지금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뿌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자면요. 압수수색도 안 했고 계좌 추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니까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혐의도요. 성접대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혐의 내려지고 또 재조사해도 또 대법원에서도 이제 무죄가 사실상 내려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네. 것이 이제 그 얘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배 소장님. 네. 이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이제 착수했다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혐의가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려면 일단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네. 공수에 누가 고발을 했냐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 또 몇몇 검사들을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2019년 5월 달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그때 불거졌는데 네. 그때 좀 무마한 거 아니냐. 부실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권을 남용했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 혐의로 일단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하나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이죠. 네. 모해 위정교사 의혹을 받는 그 당시 이제 검사들이 위정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검찰총장이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사 기소를 방해한 것이다. 더 진전되도록 검찰총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다. 이러면서 조남관 전 대검 차장과 함께 고발을 한 내용이고 수사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예. 배 교수님 유죄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직권 것 같아요. 남용 혐의가 유죄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방금 얘기한 혐의 중에 일단 재판부 불법 사찰 문제는 이미 고검에서 무혐의가 내려졌고요. 네. 두 번째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인데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징계위에서 무혐의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이거는 이제 당시에 중앙지검장 시절에 전파진흥원이 사기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옵티머스 748억. 근데 이게 무혐의가 내려진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인데 본인은 전결 처리했기 때문에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내지 않는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건 모두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수사는요.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고요. 당장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그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착수한 것만 해도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요. 잠깐 여기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자면요. 이 사건의 결론이 너무나 국민들로부터는 분통 터진 게 일단 범죄를 저지른 검사는 지금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이 사실상. 그리고 이 김학의 전 법무장관을 덮어준 검사들도 처벌을 지금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는데 출국 이걸 금지 막기 시키고. 위해서 애를 썼던 검사들은 다 지금 기소가 되거나 처벌 선상에 오른 이런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볼지 네. 정치권이 또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데 대해 무죄를 확정했는데요. 직무 관련성을 단정 지을 증거가 부족하고 이것이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는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뭘까요? 뚱커벨. 네. 품격 있게 힌트 주세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객관식으로 퀴즈를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뭘까요? 1번 공소시효, 2번 공갈빵시효. 1번 공소시효, 2번 공갈빵시효. 품격이 있습니까? 지금 힌트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자,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15 정답 보내. 배고프세요? 네. 사탕이라도 일단 좀 이따가. 피자 한 판 어때요? 자,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들이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민영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역시 저 교수님이라 협찬 멘트도 쫙 깔면서 해. 발음이 너무 자, 좋으시네요. 사탕 하나 가져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어요.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